안녕하세요. 당신의 중국 마케팅 파트너 한수코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차이나머니를 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비자가 풀렸는데요. 우선 작년에도 외래 관광객이 약 1,600만 명, 그 중에서 420만 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올해는 문체부가 1,850만 명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 2천만 명, 3천만 명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크라고 하죠.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만 들어와도 약 2조 5천억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9월 추석, 우리로 치면 추석이고 중국으로 치면 중추절이 있는데요. 민족 대이동이 있는 정말 긴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추석, 그러니까 중추절과 함께 중국의 국경절도 같이 이어져 있어서 가장 장기간의 명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자도 풀리고 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마케팅 발행량이라던가 계정 운영이라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요커라고 하면 요커들은 거의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체험형 관광으로도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한위, 산젠타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한국 여성들이 하는 세 가지 비법, 피부라던가 헤어라던가 화장이라던가 체험형으로 관광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K-뷰티, K-푸드, K-로컬 체험. 최근에는 조금 많이 바뀐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29일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이랑 부산에도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대륙이 아닌 대만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여행을 못 가서 많이들 유입이 된다고 해요. 대만은 우리가 샤오홍슈가 아니더라도 X라고 하죠.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스레드 이런 쪽을 통해서도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먹는 거는 다 찾아보고 가잖아요. 루트에 따라서 이미 일정을 정해놓고 움직이니까. 예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단체로 왔다면은 최근에는 개인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져가지고 미리 찾아보고 이제 계획을 짜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계획 속에 그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꾸준히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키워드도 당연히 잘 잡으셔야 되고 우리의 강점이 뭔지, 이미지가 어떻게 했을 때 잘 나오는지 그렇게도 보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굉장히 작고 예쁜 카페인데 무조건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카페를 마케팅을 잠깐 진행했었거든요. 원래 거기가 중국팀이 한 팀도 안 왔었는데 저희가 샤오홍슈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월에 30팀에서 50팀 정도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객단가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와서 둘이서 먹었을 때 대부분 한 2만 원 언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항상 푸짐하게 한 이미지를 계속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바이럴이 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주문을 하시니까 둘이서 와서 한 5만 원 정도 객단가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해도 객단가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메뉴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어쨌든 컨텐츠를, 우리나라 컨텐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방화벽이 있고 해서 넷플릭스도 못 보고 우리나라 TV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는데 유행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캐대언이라던가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당연히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캐대언에 나왔던 김밥 이런 거 먹는 거 저희도 외국의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먹는 것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입은 것들 이런 거 굉장히 눈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문화랑 조금 엮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점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K뷰티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올리브영은 정말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리는 필수 코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단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올리브영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체험단까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올 때 무조건 피부과 들리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시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화권만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프팅을 한 후에 리쥬랑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고 나면 한 3일 정도 휴식기가 필요한데 귀국을 하기 전날 피부과를 들려서 시술을 하고 간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피부과를 중화권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식과 주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진행을 하는 곳들 중에 호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호텔은 당연히 우리가 여행을 오기 전에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하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입국했을 때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시딩을 좀 차근차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스노보드나 스키도 타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렌탈샵을 하고 있다. 아니면 리조트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시즌에 어쨌든 좀 탄탄하게 시딩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비자 그리고 요커가 다시 오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흐름에 좀 맞춰서 마케팅 진행을 해보시고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화권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여러분께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